슈룹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복선이 있죠. 바로 성남대군 출생의 비밀. 왜 성남대군은 5형제 중 혼자 소촌에서 지냈을까? 이에 대한 내피셜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남대군이 태인세자의 핏줄일 것이라는 건데요. 그로 인해 데뷔가 어렸을 때부터 소촌에서 자라게 해 혹시나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나 첫째의 자리를 위협할 인재로 자랄까봐 유년 시절을 궁궐 밖에서 자라게 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성남대군이 태인세자의 핏줄일 확률은 지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선시대의 제도를 완벽하게는 알지 못하기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태인세자가 폐위되고 이후 이호가 왕세자가 되면서 이마령을 빈궁으로 맞았을 텐데 어찌 첫째도 아닌 둘째가 태인세자의 핏줄일 수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이마령과 성남대군은 사화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넣자마자 핏덩이인 너를 빼앗겼다. 그때 나도 너무 어려서 널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줄 알았어. 성남대군은 이마령 본인이 낳은 자식이라고 직접 말했으니 태인세자의 핏줄일 확률은 더욱 제로에 가깝겠죠. 자, 둘째는 이마령의 자식이 맞다는 복선이 확실히 나왔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둘째가 소촌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둘째가 아닌 어쩌면 첫째의 출생 비밀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다분히 흥미 위주의 내피셜이니 가볍게만 즐겨주세요. 만약 현재 세자가 이마령의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핏줄이며 선왕과 대비가 황은영의 손자 의성군에게 세자 자리를 넘기지 않기 위해 다른 핏줄의 아이를 데려와 이마령에게 너의 아이인 척 첫째처럼 키워라고 했다면 어떨까요? 황은영은 가문의 세력이 막강한 명문가로 만약 황기인이 중전이 되고 황은영이 국구가 되었으면 분명 막강한 외척 세력으로 인해 왕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비는 왕권 강화에 진심이었으며 손자들보다도 자신의 아들이 소중한 사람이죠. 생각해보면 20년 전 대비는 마치 국구의 자리를 황은영에게 줄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대비가 황은영에게 국구의 자리를 줄 생각이 없었고 외척 세력이 막강한 의성군이 세자로 책봉되기 전 다른 아이를 세자 책봉하기 위해 선왕의 외척 세력 반대에 동의한 채 황은영과의 약속을 깬 후 보잘것없는 가문 현재 중전 이마령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이마령은 세자로 책봉될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도 모른 채 정말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하며 첫째로 애지중지 키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마령이 누구의 핏줄인지 모르고 키운 첫째, 현 왕세자가 바로 태인세자의 핏줄인 것은 아닐까 하는 게 제 내피셜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 내피셜에는 의성군이 첫째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것, 자신의 아들 핏줄도 아닌 태인세자의 핏줄을 대비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 등 이 내피셜이 성립되지 않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째가 태인세자의 핏줄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작가님이 심어둔 의미 있는 복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세자는 다른 형제들과 성격 자체가 다르죠. 다른 형제들은 모두 문지아라고 불리고 있지만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점잖고 온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더해서 다른 네 형제들과 달리 세자는 체질이 특이합니다. 다른 네 형제는 모두 건강한 육체를 가졌지만 오직 세자만이 어렸을 때부터 피가 나면 멎지 않는 특이 체질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이 체질 때문인지는 몰라도 혈어걸이라는 희귀병에도 걸렸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이 돋는 점은 바로 태인세자 역시 혈어걸을 알았으며 혈어걸이 태인세자의 사인이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과거 태인세자는 혈어걸에 대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이로 인해 패비 윤씨는 태인세자가 죽은 이유가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인세자의 모친께서는 그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하시더구나. 자, 그러면 태인세자는 혈어걸도 아니고 사인을 알 수 있는 독살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타살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태인세자가 죽고 난 후 오직 조구경 어이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죠. 태인세자의 담당 어이 중에 한 명이었지 않느냐. 근데 그자는 당상관의 품계까지 올랐어. 다른 어이들은 귀양을 가거나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 그자는 오히려 승승장구했단 말이지 않나. 이상하지 않아?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현재의 세자와 마찬가지로 과거 태인세자 역시 피가 멎지 않는 특이 체질이었으며 이 특이 체질인 태인세자에게 조구경 어이가 사열침을 꽂은 게 정확한 사인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궁에 있던 사람들은 태인세자가 혈어걸로 죽었다고만 생각했지 다른 사인이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어찌됐든 사열침은 의술의 일종이니 태인세자의 특이 체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인을 알 방도가 없겠죠. 이를 위해
대비가 태인 세자와 관련된 어이들을 모두 죽인 것이고요. 자, 지금 현 세자의 경우도 성남대군이 가져온 치료법 덕분에 상태가 많이 호전됐었습니다. 허나 급격하게 위독해졌죠. 왜 갑작스럽게 위독해졌을까요? 공교롭게도 세자가 위독해지는 타이밍에 태인 세자에게 사혈침을 놨을 것으로 의심되는 조구경 어이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과거 태인 세자와 현재 세자는 둘 다 피가 멎지 않는 특이 체질로 봐야 하는 게 맞으며 사혈침이라는 같은 사유로 죽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왕과 중전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피가 멎지 않는다는 특이 체질. 허나 현재 세자에게는 그 특이 체질이 나타나고 있고 태인 세자와 마찬가지로 혈어걸이라는 똑같은 희귀병에도 걸렸습니다. 어쩌면 혈어걸이라는 희귀병은 세자와 태인 세자의 특이한 체질로 인해 나타나는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기에는 현재 세자의 특이한 체질과 혈어걸이라는 희귀병은 태인 세자의 핏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복선입니다. 더군다나 4화 마지막에 나온 이 그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새가 피로 물드는 곳으로 보아 저 새가 세자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피로 물든 새 한 마리와 나머지 새들의 거리감이 신경 쓰였습니다. 모두 한 핏줄이라면 새들을 한 곳에 모아 피로 물들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한 마리만 마치 무리에서 떨어진 것처럼 한쪽으로 빼두었을까요? 대군과 세자의 차이를 거리감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거리감이 나머지 네 형제들과 핏줄이 다른 첫째에 대해 거리감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왕과 현재 왕 그리고 대비는 왜 하필 태인 세자의 핏줄을 걷어들였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내피셜을 한번 써봤습니다. 현재 왕 이호는 태평성대를 이끈 성품이 좋은 왕이죠. 그리고 그의 인물 소개를 보면 이호의 아버지인 선왕이 태인 세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윤왕후와 대군들이 쫓겨나는 순간에도 방관한 이유가 너무나 영특했던 이호가 세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대의를 생각해서 일부러 방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호 역시 자신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 피바람이 분 것을 알고 있으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왕으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선왕과 현재 왕 이호는 윤씨 가문과 태인 세자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겠죠. 그런데 만약 태인 세자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대의를 위해서 갓 태어난 원손인 태인 세자의 아들까지 죽이기에는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해 태인 세자의 아들, 원래 원손으로 살았을 아이를 이마령 밑에 첫째 자식으로 넣어 자신의 왕위를 다시 물려주는 것으로 과거 태인 세자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원래 족통이었던 태인 세자의 아들이 무사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현재 중전의 진짜 첫째인 성남대군을 소촌에 보내 첫째를 위협할 수 있는 현명한 아이로 자라지 않도록 궁 밖에서 지내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을 대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의 아들과 선왕의 뜻이니 태인 세자의 핏줄을 반대하진 않았겠지만 공교롭게도 현재 세자의 목숨이 위독하니 현명한 사람을 왕세자로 뽑는 택현을 빌미로 진짜 아들의 핏줄을 이어받은 가장 뛰어난 왕자인 모건군을 앉히기 위해 뒤에서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최종 내피셜입니다. 사실 여러 맹점을 생각하면 구멍이 있는 내피셜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태인 세자와 현재 세자의 체질과 희귀병에 대한 복선들이 눈에 걸려 한번 써내려가 봤습니다. 오늘 제 내피셜은 어떠셨나요? 흥미롭고 재밌게 보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상 오늘 슈룹 출생의 비밀에 관한 내피셜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슈룹 리뷰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제 얘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슈룹 정주행합시다.